동거에서는 답이 왔습니다. 어저께 25일날 어저께 왔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들은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동북공정은 이미 다 실패했고 독도는 역사에 성실하게 한 겁니다. 결과가. 근데 자기들은 성실하게 하고 있다. 이 사장도 목적에 따라 재반 운영을 하고 있는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다. 이게 답입니다. 밑에 굉장한 조직을 가지고, 저는 개인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만 굉장한 조직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밑에 직원들이 답을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네. 자, 여기 현실이라고 합니다. 1900, 자, 그러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어떻게 했는가를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정말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왔으면 우리 역사 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 동북공정은 실패 어떻게 했는가? 1979년 이전에 유일한 백과사진 사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연히 고조선, 부여, 고구리, 발해 역사는 조선의 역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2년 주울레 조선관계 담화에서도 인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시는 백두산 국경연구라는 책을 내면서 요걸 원본과 번역본을 주울레 걸 다 실어놨습니다. 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건 니들 거다. 네. 그리고 우리가 침략했다. 우리가 북붓을 책상에 앉아서 북붓에 앉은 놈들이 그냥 잘못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90년대 국가사업으로 역사 왜곡을 시작하다가 2002년부터는 중국 공산당 핵심 학술기구인 사회과학원을 통해 공력을 다해 침탈해 간 것이다. 이것이 동북공정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백서에 정말 900페이지에 자세히 썼으니까 보시기 바라고 필요하신 분은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끝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핵심은 뭐 다른 거 뭐 어떻게 가져가냐 다 있는데 양쪽의 전술과 전략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줄여서 중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공에서는 이 역사를 뺏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술 전략을 했는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거기에서 대응했는가? 이것은 굉장한 워게임이었어요, 사실. 동북아 역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워게임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인민공화국은 40년 걸렸습니다. 아까 1979년까지는 우리 역사를 인정했어요. 그러다가 1995년까지 16년간 역사 침탈 논리를 개발하고 기초 연구 단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2단계에 들어와서 이걸 국책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차 5기능 계획 추진과 함께 이걸로 합니다. 그냥 몇 사람이 학술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밝힌 것은 아니다. 이미 국책으로 그것도 구차 5기능 계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 침탈 3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있다, 내용에.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사 침탈도요, 지금 아까 동북공정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쪽 홈페이지에 나온 거 그렇게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미 2001년도 시작을 해가지고 2009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3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그쪽에서는 전술 전략을 썼고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북공정이 시작될 때 1차 고구리 역사 침탈은 완료됐어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2002년부터 시작했다는 동북공정이 시작될 때는 이미 1차 완료됐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동북공정 백서라고 그랬냐? 그 이전 그 사람들이 준비 단계까지 제가 다 밝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역사에 대해서 역사 회복 운동을 하신 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기자들한테 보냈는데 제 책을 끝까지 완독한 기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역사를 전공하는 기자한테 보냈더니 서문만 읽고 기사를 썼다.
지금 그렇습니다.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회복 운동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진짜 공부해서 그쪽에 어떠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동북공동 시작하기 전에 이미 거기는 1998년에 길림성 사회과학원과 고구리 연구중심과 통화사범학원에서 준비하는 전국 고구리 학술 토론회가 열립니다. 제가 고구리 하는 것은 고구려는 원래 고구리로 읽어야 됩니다. 책에 한 권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 고려는 고리로 읽어. 거기서 코리아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꾸 고조선이라고 하고 예조선 그냥 조선이라고 한 것은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조선이라고 나왔는데 나중에 조선을 한번 여러분들이 후백제 후고구려 있었죠? 그걸 그냥 고구려 백제라고 하고 원래 백제 고구려를 전 고구려 고고구려 고백제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바꿔야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고구리 그 다음에 조선 또는 예조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이미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로에서는 길을 잊어버려도 만주에서는 길을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994년도에 만주에서만 고구리성을 133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동북공정 소위 10인방이라는 모든 교수와 그 사람들은 제 돈 밥 한 번 안 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설날하는 그 사람들 밥 먹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다 아는 거예요. 자, 이 마대정 이 사람 동북공정 최고 사령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것도요 동북공정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마대정이 벌써 여기에 1998,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 시작된다는데 이때 이미 여기 참여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발표 논문이 33페이지인데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부터 좀 알고 넘어가자고요. 저쪽 사령관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 쪽 사령관이 가야 되겠죠? 이 사람은 원래 삼성대학 나와가지고 민족연구소에 있으면서 오이라트 몽골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안 몽골을 징기스칸을 중국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철저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징기스칸 중국 사람이랑 굉장히 이상하죠? 이미 오래돼 있어요. 조정내에 있는 징기스칸 중국 사람이랑. 지금은 광개토태업 중국 사람이에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광개토태왕이 어떻고 이런 마치 우리가 독도는 그쪽으로 해서 독과서로 해서 다 자기 걸로 하고 거기는 우리는 실효지배하고 있지만 고구리 땅이라니까 다 실효지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독도는 우리 땅, 고구리는 우리 땅 그러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자, 이 사람이 변강사에 1980년 변강사지 연구중심으로 딱 넘어오면서 고구리를 딱 잡았어요. 딱 잡아가지고 99년도 아까 그 대회에 딱 와가지고 장박찬, 왕건군, 이건재, 이정복, 방기동, 경철아 고구리 연구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딱 앉혀놓고 당에서 내려왔어요. 이 사람이 딱 내려와서 그 사람들 논문에는 모두 결점이 있다. 너희들 정력이 있어. 지금부터는 내가 지시하고 내가 훌륭한 역사 의식에 의해서 역사를 써야 돼. 딱 한마디입니다. 그걸 끝입니다. 그 사람은 그다음부터 그쪽 지침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북공정이라는 것을 2002년에 실시하면서 중국 사회과학원 중국 변광사지 연구중심 홈페이지 공개를 합니다. 2004년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때까지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예. 그 마대정이라는 사람이 고구리 문제를 중국 사회과학원 중점 연구 과제로 정식된다는 것이 1996년입니다. 그리고 97년에 길림성 사회과학원의 고구리 연구소가 설치됩니다. 97년도에 동북사관대 변강사지 연구중심 지부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부차 사회경제 5개년 계획에 성경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결과가 변강사지 총서인데 이 총서에 고대 중국 고구려 역사 총론이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국 청나라사, 그 다음에 중국 당나라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건 역사책에 그런 게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고구려사를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직 동국공정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고구려는 왜 중국의 역사냐 하는 것을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해야 된다는 연구 지침을 이슈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나는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책을 다른 사람이 번역하면 안 된다. 이거 번역해놓으면요, 이거 번역해서 우리가 학자도 씁니다. 그러니까 그쪽 논리를 막 뻗쳐줍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번역한 이유는 앞에다 100페이지를 해서 썼어요. 요건 잘못 얘기하고 이거 잘못 얘기한 것이다. 근데 그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해석된 것이 중국이 쓴 고구려에서 이게 처음 찍었는데 아직 다 안 팔렸습니다. 그 출판사는 이거 내놓고 아주 저한테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안 읽어요, 우리나라. 저쪽에서 어떻게 자기 거라고 하는지 하나도 읽지 않고 니들 나쁜 놈이야 안 돼.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저희 좀 식어버려. 잊어버려. 어떤 문제인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온몸이 썩어가는데도 썩어가는데도 모르고 그냥 졸부가 뭐 지키듯이 뭐가 맛있고 뭐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는 거예요. 네. 그때 한국에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고구려연구회에서 학술활동도 하고 국제학술대회도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연구 방침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인력이 부족했다. 실제로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딱 만들자마자 우리는 고구려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정예부를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고 오합지도를 갖다가 급조된 군대를 갖다가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가 동북공정이다. 이것도 우리나라 어떤 학자나 동북역사재단에서 얘기하지 않는 제 이론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2001년도 이미 시작됐고, 자, 아까 보였죠? 책이 딱 지침이 나왔죠? 예. 그리고 2007년에 끝난 게 아니라 9년까지 가더라. 그 과정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길어요.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행 시리즈 연구 공정을 동북공정이라고 줄인 겁니다. 이 공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소위 물건이 만들어질 때 그 과정을 공정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프로젝트라는 말을 공정이라고 씁니다. 네. 자, 거기는 국가가 중국 사회과학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은 완전히 국가의 싱크탱크입니다. 플러스 지방의 중국 공산당, 경북 삼성, 길림성, 용영성, 흥룡방송위원회가 연합으로 조직한 겁니다. 그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무슨. 그래서 거기에 2002년 2월부터 7년 1월까지 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학자, 모든 기관, 모든 사람 주기장창 연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벌써 다 바꿔서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됐는데 그냥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석해 봤어요. 동북아 역사에서 나온 많은 책들 다 2007년에 끝난 걸로 돼 있어요. 예. 이거부터가 저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직을. 동북공정은 중국 공산당과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인데, 자, 전문가위원입니다. 동북공정 전문가위원. 요거 하고 이따가 우리가 거기에 반격을 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우리 조직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는 전술 전략을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싸우기 전에 이겨야 그랬죠? 손자병법에서. 그 얘기는 싸우기 전에 이미 끝나는 겁니다. 전쟁은. 그런데 보세요. 주임이 마대정 아까 나왔습니다. 거기 지금 총사령관이라고 그랬죠? 중국 사회관, 중국 명강까지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중국 그 학술원에서도 여기도 인민대학 성사연구소, 사회과학원 과학연구소, 민족연구소, 고고연구소, 세계사연구소 쫙 다. 여러분 동북공정이 동쪽 지방의 길림성, 요령성, 흥룡공성이 1억이
남북한 합쳐도 지금 7천만 원. 1억이야, 1억. 그 1억 땅에서 그걸 전체 지휘하고 있는 게 중국공산당이에요. 자, 여기에 보세요. 전문가위원회 조직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공급공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냐. 중국공산당 홍영광성 선전부 부부장, 그 다음에 중국공산당 김일성 선전부 부부장, 중국공산당 요령성 선전부 부부장, 밑에 사회과학원 부원장, 사회과학원장, 이 사람이 들어갔어요. 아까 학자들 있죠? 우리가 학술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뭐라고 해서 다 결점이 있다. 이들은 조용히 하고 필요할 때 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조직이 지금. 이게 공산당에서 어마어마한 조직력을 가지고 했다는 걸 분석했냐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 동북공정 전문연구위원회가 연구를 위한 5가지 의식이 있어요. 다음과 같은 5가지 의식을 가지고 임해라. 그냥 어디 학술날 네가 회장을 해, 당연히 동부엑스제는 이사장이, 그럼 그 사람이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문가위원회 의식이 딱 정해. 첫째, 정치의식. 이 공정의 직접적인 목표는 국가의 장기적인 치안을 확보하기 것이다. 국가의 통일, 민족 단결, 이게 아까 말했죠? 다 통일이라고 해요. 통일, 그걸. 청나라 시대 때 가장 발전했던 그 단계를 통일의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 지도는 아까 노영돈 교수 말고 실제로 교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주변 국가와 전부 국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기형 지역의 안정이라는 큰 목표에 따른 것이다. 동북공정 목표 아시겠죠, 이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세의식. 이 공정은 병기형 지역의 영구 주체이다. 쫙 얘기하고 결국은 다민족 통일하는 국가라는 대세의식, 세계적인 문제라는 대세의식. 통일 다민족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까 말하는 소수민족들의 모든 영역을 중국화하는 그야말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통일 다민족 국가가. 옛날에는 금나라, 금나라, 요나라, 청나라, 원나라는 침략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정복민족, 자기. 근데 그게 전부 자기 민족이 되니까 칭기스칸이 자기 민족, 광개토사이 자기 민족. 그래서 여기 그 쳤던 아까 책 있죠? 오늘 확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는 막 역적이라고 그러고 한족 위주의 역사가 있었죠. 지금 아까 한족, 아까 말씀드린 한족 전혀 아니야. 이제는 한족이라는 건 절대 내세우지 않습니다. 중화민족. 그 안에는 한족 플러스 55억이 뭔지 다 알아요. 이거 잘 알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선전을 가가지고 한국 춤을 추니까 막 좋아했다고 해요. 한복 입고 막 추니까. 아니에요. 그건 중화민족 조선족의 춤입니다. 그 우리는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서 돈 주고 즐기고 그런 거예요. 한동 그 옆에 가면요, 만리장성 사람 특히 있어요. 한글로 간판도 붙여요. 가서 사진 찍고 난리. 다 가짜로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없는 백성은 정신없는 역사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의식. 사회과학 종사들은 마땅히 나라에 대한 책임. 지금요, 여기는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전부 인문에서 역사, 그것도 고대사, 일본사, 이거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폴리티카라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술과 전략, 이건 생각지도 않은, 머리에 1g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사령관 노릇하고 싸웠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 한번 보세요. 정치의식, 책임의식, 정통의식. 이 공정은 연구 성과는 중화인민공화국 정책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쓸데없이 학술 연구 필요 없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통일 다민족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연구 필요 없어. 목표가 분명해요. 여기에
정품의식이 그렇게 나오고 또 모두 자율 정상이란 원칙을 준수하여 과제를 책임서약의 요구와 따라 질적, 양적, 시간적 임무를 완수해야 돼. 5개년 계획 내에 완수 안 하면 안 돼. 누가 연구하다가 연구비나 받기 싫어. 우리 그런 연구가 아니에요 여기. 네. 반드시 완수해야 되는 연구예요.